안녕하세요. 홍법 역사탐구소 박익순 소장과 함께 떠나는 주말 역사 산책 시간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네요. 벌써 금년도 1사분기가 지나고 4월 1일이 됐어요. 신문을 보니까 2월 달에는 생산과 소비와 투자가 쓰리폴이 모두 상승을 했다고 그래요. 14개월 만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지속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참으로 참 바람직한 그런 현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라고 하는데, 전우원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와서 5.18 묘지를 참배하면서 자신의 할아버지 전두환을 살인자라 하고 그 5.18에 대해서 자신이 사죄를 한다, 이래서 국내 언론들이 하고 아주 대대적인 보도를 하고 그러네요. 어찌 보면 이 광주 사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 가족의 구성원인 그 한 사람이, 할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고 또 할머니도 이제 연로하시고 이런데 그 가족 관계를 끄집어내서 참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참 일부 시민들 또 국민들 사이에서는 아주 속이 후련하다, 또 화합적인 측면으로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가족관계 입장에서 보면은 그 전우원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전두환 가해에서 어떤 버림을 받았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또 마약 중독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까발리는 것이 정말 잘한 일이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학교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그 비정규직, 예컨대 급식조리사라고 하든가 또는 돌봄 전담사, 이런 사람들이 또 총 파업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 기사들은 조금 우리의 마음을 좀 심란하게 하는 그런 기사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신라 마지막 임금 경순왕의 시대에 들어가서 역사 산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순왕은 이제 성이 김씨죠. 그리고 이름은 부고. 그 견호 아버지는 신흥대왕의 추존이 된 김효종 화랑이고, 어머니는 헌강왕의 딸이에요. 그래서 이 경혜왕 박씨하고는 이종사촌간이죠. 이 경순왕은 경혜왕이, 그 이종사촌 형인 경혜왕이 견훤에 의해서 이 포석장에서 참 살해를 당한 후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사실상 신라의 왕이라고 하지만은 꼭두각시, 견훤의 꼭두각시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국경도 이전 경명왕이나 경혜왕 때까지는 경상북도가 전체
신라의 영토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이 경순왕 때에는 경주 정도밖에, 경주 밖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국경이. 그러니까 아주 뭐 도시국가에 불과할 만큼 쫄아붙은 그런 상황이었었죠. 비록 이제 그 견훤 후백제에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왕이었지만은, 자신은 어떻게든지 참 신라의 영토를 확정하고 부국강병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은 어쩔 방법이 없어. 너무 국력이 쇠약해져 가지고. 그런데 견훤과 왕건과의 그 싸움이 처음에는 견훤의 일방적인 우세로 돌아갔지만은 차츰차츰 왕건의 세력의 왕건의 세력과 비해서 열세로 돌아가요. 그 아들 신검하고 사이가 벌어져 가지고 그 큰 아들 신검이 견훤을 금산사, 전라북도 그 금산사에 가두는 일까지 생겼어요. 그때 견훤의 사위인 박영규라고 하는 장군, 경명왕의 손자라고 그러죠. 견훤의 사위 박영규 장군이 왕건과 내통을 해가지고 금산사에 갇혀 있는 견훤을 구출을 해요. 그리고 나서 견훤이 후백제의 견훤이 왕건에게 투항을 합니다. 이로써 이제 왕건이 신검을 토벌하게 되고, 이제 후백제가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죠. 이러니까는 경순왕도 이제는 뭐 후백제까지 왕건한테 넘어가게 돼 있으니까 경순왕으로서도 더 이상 신라를 지탱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들어가지고 군신 회의를 해서 이제 신라도 고려에 나라를 넘겨줘야 되겠다, 이런 토론을 벌입니다. 근데 그 삼국사기에 보면은 935년에 이러한 그 논의를 할 때 그 경순왕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마의태자고 둘째가 덕지왕자라고 해요. 덕지왕자. 그 마의태자와 덕지왕자가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해. 그래서 이 마의태자가 뭐라고 하냐면, 나라의 존속과 멸망은 반드시 하늘의 운명에 달려 있는데, 다만 그 충신 의사들과 함께 민심을 수습해서 우리 자신을 공고히 하고 힘이 다한 뒤에 망할지언정 말이지, 어찌 1000년의 그 역사를 가진 사직을 하루아침에 경솔히 남에게 넘겨줄 수 있느냐, 이렇게 아주 불가함을 간언해. 그러나 경순왕은 아들 태자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강해질 수가 없다. 그리고 더 이상 약해진다고 하면은 우리 그 백성들이 길에서 참혹하게 죽어나가게 할 뿐이다 말이지. 내가 더 이상 이러한 꼴을 볼 수가 없노라 하고 편지를 써서 시랑 김봉유에게 줘서 왕건에게 전달을 합니다. 태자는 통곡을 하면서 김부대왕에게, 경순왕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그 길로 개골산, 지금 금강산이죠, 개골산으로 들어가요. 그 동생 김덕지, 덕지도 같이, 또 여동생 덕주 공주도 같이 따라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경순왕은 이제 왕건에게 편지가 전달되고 나서 왕건에게 항복의 편지가 전달되고 나서
경주에서 무리를 이끌고 개성으로 왕건을 찾아 났습니다. 그래 개성에서 왕건은 이제 경순왕이 무리를 끌고 오니까 아주 경건히 가서 맞아들여 가지고 그때 이 왕건이 그 회유책으로 왕건은 뭐 경순왕 이외에도 여러 호족들과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혼인정책을 폈지만은 특히 이게 경순왕한테는 큰딸 낭랑공주를 경순왕한테 시집을 보내요. 그리고 9번째 딸인 공주도 역시 경순왕한테 보내요. 그러니까 왕건의 두 딸이 경순왕의 부인이 된 거죠. 그리고 경순왕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그 보답으로 백부의 딸을 왕건의 후비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한 40년 정도 있다, 975년경이죠. 경순왕의 딸을 그 태조의 그 손자, 왕건의 손자인 고려 5대 경종의 왕비로다가 또 시집을 보내. 그러니까 이제 경종의 장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경종의 뒤를 이어서 목종 이후에 그 고려 왕들은 거의 신라의 핏줄이 섞인 그런 왕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려에 투항을 했지만은 고려의 나라를 바쳤지만은 경순왕은 대대로 고려의 중기까지 그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었다. 네, 978년에 사망을 했는데 이 대부분의 신라 왕들은 왕릉이 경주에 있잖아요. 그런데 경순왕이 사망을 해서 이제 경주로 왕릉을 경주로 모시려고 했는데 고려 왕실에서는 이 경순왕이 경주로 가게 되면은 또한 그 경순왕을 추종하는 이 사람들의 그 민심이 이반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왕릉은 수도에서 개성에서 백리를 넘어가지 못한다 해서 임진강을 건너지 못하고 지금 그 비무장지대 장단의 고랑포라고 하는데 묘소가 있다고 그래요. 한편 그 개골산으로 들어가서 여생을 마쳤다고 하는 마의태자, 그리고 마의태자 동생은 이제 스님이 돼서 뭐 해인사에 머물다가 여생을 마쳤다, 이런 기록이 삼국사기에 있는데, 또 그 마의태자가 금강산으로 가는 길목에 그 양평의 용문사에 그 지팡이를 세워놓고 갔는데 거기서 싹이 돋아가지고 은행나무가 됐다고 하는 그 마의태자 은행나무가 아직도 1000년의 세월을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홍천에서 인제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는 지왕동이라 해서 왕이 지나갔던 동네다 하는 게 있고, 또 왕터다 이런 그런 고을 명칭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설에는 금나라를 세운 완안시의 시조가 김한보라고 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김한보가 신라에서 넘어간 그 경순왕의 후손, 마의태자의 후손이다, 이런 설이 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설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여진족이 세운 이 금나라, 또 청나라, 이런 그 나라들이 결국은 신라의 후예들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설로서 이어져 온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지금까지 현대사에서부터 쭉 되돌아오면서 신라말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다 한번 훑어봤어요. 지금까지의 그 왕조 중심의 역사 탐구에서 인물 중심의 역사 탐구로 한번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우선 우리나라 정쟁사의 그 근간이 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졌던 그 선조시대 동인의 그 우두머리 김효원이라고 하는 그 인물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하면서 역사 산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그 인물 한국사에 대해서도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